부분합 정렬. 자, 정렬과 부분합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한의원의 이용실태표에서 진료 과목별 인원, 연령대의 평균을 계산한 후, 자, 먼저 진료 과목별로 인원과 연령대의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역별 인원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부분합을 작성하라. 자,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통계를 내주는 것이 바로 부분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값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정렬과 부분합 문제는 종합 형태의 그러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정렬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렬의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하고, 둘째 기준은 거주지역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인원의 평균 소수자릿수는 소수 이하 2, 자,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도록 하고, 인원과 연령대 필드는 하나의 행에 표시하라. 자, 인원과 연령대 필드가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의 행에 표시하라 설정하는 부분이죠. 부분합의 작성 순서는, 자, 순서 나옵니다. 평균을 구한 다음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작성 순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순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지금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최소값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순서대로 부분합을 만들어라 라고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봤으니까 실제 시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렬과 함께 부분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진료 시간대가 있고, 진료 과목, 거주 지역, 성별, 인원, 연령대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네, 정렬을 먼저 해줍니다. 자,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자, 위에 메뉴 중에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정렬해야겠죠. 정렬을 할 때는, 자, 범위를 잡아 주거나 최소한 커서는, 네, 바로 이 데이터 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정렬을 클릭해 줍니다. 자, 정렬을 눌러서 기준이 나오죠. 정렬의 기준. 자, 제일 먼저 문제에서 제공된 진료 과목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 자, 기준 추가를 눌러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주 지역에 대해서 정렬 방식 내림차순으로 하라. 자, 진료 과목과 거주 지역 나옵니다. 첫 번째 진료 과목에 대해서 오름차순, 두 번째 거주 지역에 대해서 내림차순. 자, 됐으면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진료 과목이 우선적으로 설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거주 지역에 대해서 또다시 정렬이 됩니다. 자, 이게 1차 정렬과 2차 정렬에 대한 내용이 돼요. 자, 이제 정렬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부분합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부분합은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에 보면, 자,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고, 자, 이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있어요. 자, 이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으로 묶을 거냐. 자, 이제 문제 위쪽을 보게 되면 진료 과목별로,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룹할 항목입니다. 따라서 클릭을 한 다음에 진료 과목 선택을 하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 구하라 그랬죠. 자, 평균 선택을 한 다음에 부분합의 계산 항목은, 자, 무엇과 무엇? 자, 연령대 하나만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인원과 연령대입니다. 인원과 연령대. 자, 이것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자, 문제를 보시면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해서 무엇을?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평균이 구해졌어요. 인원과 연령대. 자, 그럼 두 번째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중으로 진행을 할 때, 중첩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부분합에 대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를 먼저 합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하게 되면 기존의 부분합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준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은 거주 지역별로, 자, 거주 지역에 대해서 인원이죠. 자, 이번엔 인원에 대한 무엇을 최소, 자, 최소 값을 선택을 합니다. 자, 확인됐나요? 거주 지역별 인원의 최소값 됐죠? 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했기 때문에 내과 평균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거주 지역별로 이렇게 최소값이 설정이 된 상태로 부분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라는 말은 다 되었어요. 이제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값에서 보게 되면 이 평균에 대한 값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평균. 자, 이러한 평균에 대해서 각각 선택을 한 다음에 소수 이하 2로 설정하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라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 이제 내과 평균에 대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뭐 그 전에 윤곽기호 이용해서, 자, 왼쪽에 보면 1, 2, 3, 4 버튼들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윤곽기호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폴더가 이렇게 열린 듯한 표현이 됩니다. 자, 폴더를 이렇게 접어 주셔도 돼요. 각각에 대해서. 자, 쭉쭉쭉 접어 보면은 잘 접히게 됩니다. 자, 어때요? 확인되셨나요? 이러한 접힌 폴더, 열린 폴더, 이걸 이제 윤곽기호라고 얘기하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가끔씩 이렇게 접어서 보여달라, 펼쳐서 보여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 윤곽기호를 보시면 되고, 우리는 각각의 평균이니까 내과 평균 클릭. 자, 이어서 부인과 평균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침구과 평균 컨트롤 클릭. 전체 평균 역시 컨트롤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보게 되면 표시 형식 그룹에, 자, 소수점 이하 자릿수, 자, 줄이고 늘리는 게 나옵니다. 줄이고 늘리는 거 있죠. 두 개, 자릿수 늘림과 자릿수 줄임. 자, 이것을 이용해서, 자, 늘리고 줄여서 이렇게 두째 자리로 맞춰주시면 돼요.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도움말 나오니까 그 도움말을 이용해도 되고, 자, 클릭 이용해 가지고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이렇게 두째 자리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자, 바로 부분합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굉장히 쉽습니다. 순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라. 1단계. 자, 2단계 부분합으로 갑니다. 부분합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클릭을 합니다. 자, 이때 두 번 이상의 부분합이 일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치에 체크를 해제하라. 자, 요것만 지키면 이 문제는 뭐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정렬과 부분합, 정렬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